일단은 지금 채점을 다 끝내진 않았어요. 이제 채점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수업이 51명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모든 문제를 풀이까지 다 보느라고 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를 해주고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최고점은 118점이 최고점이 나왔고 뭐 2등한 학생은 117점 나왔고 뭐 물론 이제 그 학생들이 조금 이제 특별히 잘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성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고요. 그렇고 의외로 많이 실수했던 거가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미분해서 코사인지 사인지 미분해서 쓰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뭐 미분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고 과연 마이크로, 밀리 뭐 그런 단위를 잘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였는데 의외로 마이크로, 밀리 그런 건 잘 맞췄는데 이게 분명히 전화량을 미분하면은 전류가 나와야 되는데 단위를 쿨롱으로 쓴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한 뭐 10명 이상 돼. 뭐 밀리쿨롱, 마이크로 쿨롱 그렇게 다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점이 있는 학생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그렇고 그거 제외하고는 뭐 특별하게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채점을 다 마치고 얘기를 하겠고요. 뭐 건의사항 관련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문제풀이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뭐 그거는 노력할게요. 문제풀이 더 하는 거는 노력할게. 근데 지금 이제 진도를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전에는 사실 쉬는 날이 너무 많았고 중간에 뭐 나 저 자가격리 되고 어쩌고 하느라고 조금 문제풀이를 생각만큼 못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전에는 문제풀이를 조금 더 해줄 텐데 결국은 문제풀이를 더 한다는 얘기는 과제가 더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과제를 더 내기 위한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학생들이 제공해 줬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과제를 더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퀴즈와 관련해서 이제 퀴즈 풀이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퀴즈에 대한 풀이도 이제 뭐 과제처럼 다 해줬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이제 내가 불만이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과제처럼 퀴즈를 이제 풀이를 해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퀴즈를 응시하더라도 정말 진짜 뭐 한 1, 2분 만에 뭐 퇴장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대비로 어떤 이제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의 개념도 있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연습하는 것도 있어서 과제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 기준으로는 그래. 과제랑은 좀 다른 의미로 이제 퀴즈를 보기 때문에 퀴즈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을 하도록 할게요. 조금 뭐 귀찮더라도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아마 휘도가 질문했었지, 그렇지? 예. 그리고 질문할 때는 다 풀어주세요 말고 어떤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라고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면 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질문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답을 하는 게 원칙이니까 질문 베이스로 퀴즈는 하도록 할게요. 과제는 가급적 다 풀어주도록 노력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합시다. 자, 일단 5장은 우리가 그러니까 OPMF와 관련된 내용인데 OPMF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게요. 지금 OPMF를 여기서 다루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까다롭고 어려워서 지금 여러분들 뭐 이제 태블릿 노트 정도를 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회로 이론에서는 웬만한 거는 다 다룰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장과 관련된 얘기는 이번 학기 혹은 올해는 안 할 거고 내년에 이제 전자회로라는 거를 다루는 수업이 있어요. 그때 다루도록 할게요. 뭐 그때 다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할 거는 이제 6장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6장은 지금 보면은 이제 커패시터와 인덕터에 대해서 다루는 게 주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6장, 7장, 8장이 이제 또 하나의 또 이어진 단원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이전에는 우리가 회로 해석하는 기술, 뭐 회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회로 해석에 이제 뭐 전압원, 전류원, 그리고 저항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된 회로만 다루었었고, 이제부터는 이제 회로가 조금 변형이 돼요. 자, 우리가 4장까지 다루었던 요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거예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번 학기, 다음 학기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써야 되는 그런 기본 원리가 다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6장에서 추가되는 거는 저항 외에 커패시터와 인덕터라고 하는 요 수동 소자예요. 수동 소자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회로가 뭐 1차 미분 방정식으로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1차 회로, 그리고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 2차 회로의 형태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제 2학기 때는 뭐가 달라지느냐? 자, 1학기 때는 우리가 그 직류 전원만 다룬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2학기 때는 이제 교류 전원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 교류 전원의 형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뭐 어떤 사인 함수의 형태라든지 코사인 함수 혹은 뭐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뭐 복소 전원이라는 것도 도입하고 아니면 뭐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것도 도입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이미 다 배웠다.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다 배운 거고, 이제 남은 거는 자, 1차 회로와 2차 회로에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기본적으로는 수동 소자인데 얘네가 약간 특이한 기능이 있어요.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뭐 물론 이제 방식은 달라요.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전기장, 그리고 인덕터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성질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일부 저장하기도 해요. 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패시브 엘리먼트와 수동 소자, 능동 소자가 있죠. 능동 소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능동 소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저장하고 있던 에너지라기보다는 얘는 스스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일정한 크기 혹은 일정한 뭐 주파수의 뭐 전류 혹은 전압을 제공하는 것이 능동 소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일단 얘가 스스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얘는 외부에서 받았던 거를 저장하고 있다가 얘가 본인 스스로 이제 본인 스스로라고 하면 좀 표현이 어색할 수 있고 저장하고 있던 에너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그때에 저장된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뭐가 다르냐? 능동 소자는 항상 일정한 크기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져요. 자,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 1차 회로와 2차 회로를 다룰 때 에너지가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해야 응답.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 응답이 두 가지 형태가 돼요. 자, 뭐 응답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자, 고유 응답이 있고 강제 응답이 있어요. 고유 응답이 있고 강제 응답이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쓰면은 내추럴 리스판스라고 그러고 얘는 진짜 말 그대로 포스트 리스판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강제 응답은 강제 전원, 다시 말하면 이제 능동 소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답을 자, 뭐 전압원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전압원이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뭐 전류값, 전압값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면 그게 강제 응답이 돼요. 자, 그런데 자, 고유 응답은 뭐냐면 이 회로에 초기 에너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아니면 어떤 시점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 에너지, 다시 말하면 커패시터와 인덕터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 응답을 얘기해요. 그럼 얘는 시간에 대해서 바뀌겠지. 그치? 물론 지금 이제 DC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게요. 지금은. DC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시간에 대해서 변할 거고 얘는 시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게 우리가 1학기 때 다루는 회로에서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같이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커패시터와 인덕터의 성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에서 배웠던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저항을 놓고 생각했을 때 저항 오hm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오hm 법칙이라는 거는 전압과 전류와 저항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관계식을 구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커패시터와 전압, 전류의 관계식, 인덕터와 전압, 전류의 관계식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뭐 에너지 그런 부분들도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 저항에 있어서 우리가 직렬 연결 저항, 병렬 연결 저항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직렬 연결된 커패시터 혹은 병렬 연결된 커패시터 혹은 직렬 연결된 인덕터와 뭐 커패시터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하나의 합성 커패시턴스 혹은 합성 인덕턴스로 줄여주는 것을 연습할 거예요. 회로를 간략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해봅시다. 자, 여기서 다룰 뭐 얘기들은 이래요. 자, 앞부분에서 커패시터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커패시터의 성질, 뭐 전류 전압사의 관계, 그리고 자, 직렬, 병렬 연결 커패시턴스. 자, 인덕터에 대해서 배울 거고, 직렬, 병렬 연결, 인덕턴스를 할 거고, 6번에서는 이제 뭐 그 어플리케이션인데, 결국 우리가 6장 다음 장, 이제 7장에서 다룰 내용들의 일부가 여기서 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앞부분에 뭐 인트로덕션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커패시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제 저기 아두이노 아마 키트를 배송 받은 학생들은 이미 갖고 있을 거고, 학교에서 받고 싶은 학생들은 이제 과사에서 오늘은 지금 과사가 오늘 안 내려놓은 것 같은데, 예, 과사에서 수령할 수 있게 제가 그 과사 조교한테 얘기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생긴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긴 커패시터가 들어있을 거예요. 얘가 인덕터예요. 인덕터는 기본적으로 코일의 형태로 생겼어요. 얘는 지금 저항인데? 저항이 또 여기 그려져 있네. 예, 이렇게 생긴 것들이 커패시터와 인덕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회로는 저항과 어떤 전원만 가지고 있는 회로였고, 이때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뭐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으로 문제를 혹은 수식을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어요. 자, 근데 앞으로 우리가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포함된 회로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제 뭐 커패시터와 저항, 커패시터와 저항 혹은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포함된 회로. 그러니까 계속 헷갈린다. 자, 다시. 자, 저항, 커패시터가 있는 회로 혹은 저항, 인덕터가 있는 회로. 자, 이런 거를 우리가 1차 회로라고 그래요.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두 개 다 있으면, 그러니까 R, L, C가 다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2차 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2차 회로는 2차 미분 방정식을 써야 되는 회로인 거고, 그러니까 최고차 미분항이 이제 2차 항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커패시터와 인덕터 중에 하나만, 한 종류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분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돼요. 이 미분 방정식과 관련해서는 제가 참고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작년에 미적분학을 배웠을 거고, 지금 선형대수를 배우고 있다고 하면은 미분 방정식은 아마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냥 기억날 수 있게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근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여기서 필요한 미분 방정식은 정말 그냥 기계적으로, 자, 이런 회로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순서대로 하면 된다. 그것만 알면 돼. 알겠죠? 이게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거 다음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거 다음에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땐 또 이렇게 풀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자, 그러면 이제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수동 소자예요. 수동 소자인데, 수동 소자 중에서 이렇게 뭐 가변성이 있는 다이나믹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의미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더라. 자,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의 기능이 있다라는 게 특징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수학적인 의미에서는 그 뭐지? 인테그랄, 그러니까 적분의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이예요. 자, 그래서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수동소자라는 건데, 그건 공통된 사항인데, 여기서의 이제 차이는, 커패시터는 자, 전기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인덕터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한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사실 요거는 아마 이제 물리 시간에 배워야 될 얘기여서 그냥 대충 이런 차이가 있다더라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커피 히터가 뭐 아까 생긴 건 저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이제 개념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자, 지금 이쪽에 있는 이제 도체판이 있고 이제 반대쪽에도 도체판이 있다고 합시다. 도체판과 도체판 사이에 그 보통 이제 뭐 공기를 채워놓기도 하고 어딘가 내가 써놨을 텐데 공기를 채워놓기도 하고 지금 여기 인슐레이터나 뭐 다이렉트릭 매트리얼 그러니까 뭐 도자기 같은 뭐 사기의 재질 그런 것도 넣어놓기도 해요. 그건 뭐 경우에 따라 다른 건데 일단 중요한 건 이거야. 직접적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해요. 다시 말하면 전자의 이동이 직접적으로 바로 일어나진 않아요.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이제 뭐 전류가 흐를 수는 있는데 일단 자유전자가 그냥 뭐 도체에서 그러니까 한쪽 플레이트에서 다른 쪽 플레이트로 바로 이동하지는 않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기 여기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그러니까 V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압원을 걸어줬을 때 위쪽 터미널, 아래쪽 터미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에는 지금 플러스 차지가 모이고 아래쪽에는 마이너스 차지가 모이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이동할 수는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안에 형성된 게 전기장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한쪽 플레이트에 각각의 플레이트에 모여 있기 때문에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에너지가 모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더라. 뭐 물리학적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 뭐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 얘기는 뭐냐면 자, 넷 차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순수한 전하량을 얘기해요. 순전하량이라고 얘기하면 자, 얘네들을 다 합친 거야. 위쪽에 플러스가 만약에 10개 있고 아래쪽에 마이너스가 10개 있다. 그럼 플러스 10개, 마이너스 10개를 합치면 0이죠. 그런 의미로서 이 안에서는 자, 넷 차지라고 하는 거는 항상 0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VAB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전하에 대한 어떤 함수로서 쓸 수 있는데 플러스 1쿨롱인 차지가 뭐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옮겨갈 때에 드는 일을 우리가 여기 W로 정의를 하게 되고 자, 리니어 커패시터라는 얘기가 있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Q 값이라고 하는 거는 전하량은 여기 C라고 하는 게 커패시턴스 상수예요. 커패시턴스 상수고 커패시턴스 상수의 전압의 크기를 곱해준 것을 우리가 전체 전하량으로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자, 여기 Q 값이 있고 전압이 있으면 그거의 비례상수가 커패시턴스 상수로서 정의가 된다. 이 커패시턴스 상수는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안 나오나? 내가 안 적어놨구나. 예, 안 적어놨는데 일단 커패시턴스 상수 자체는 내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서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안 적은 이유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커패시턴스 상수가 항상 주어져. 그래서 계산할 필요는 딱히 없어요. 그래도 뭐 어떤 조건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는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메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오메 법칙이라는 게 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저항과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오메 법칙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회로를 우리가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회로는 뭐 교재에 있는 회로로서는 이 회로나 이 회로나 같은 회로예요. 여기를 지금 여기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얘도 전압의 플러스 단자 쪽을 A, 전압의 마이너스 단자 쪽을 B라고 한다면 어차피 얘를 디귿자로 꺾어서 그린 거나 일자로 펴서 그린 거나 같은 회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했을 때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사이에 모여 있는 어떤 전하량은 CV라고 되어 있고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유도한 이유는 우리가 사실 이거를 쓸 일이 많은 건 아니고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식을 유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자, 전하량과 전압 간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전하량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전류를 계산할 수 있죠.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1번 문제가 그런 거였고 자,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쿨롱을 시간에서 1차 미분하게 되면 전류가 돼요. 자, 그래서 dt분의 dq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식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지. 자, C라고 하는 거는 상수예요.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상수이기 때문에 C 값은 우리가 그냥 상수 취급하면 되고
전압값은 시간에서 바뀌겠죠. 그래서 dt분의 dv라고 하는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it라고 하는 전류는 c 곱하기 dt분의 dv로 정의가 돼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전압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물론 이제 뭐 미분이라는 거가 더 작은 단위로 이제 그 시간을 갖다가 정말 잘게 쪼개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 개념은 전압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것과 같은 거를 볼 수 있어요. 뭐 비슷하다라고 합시다. 같다라고 하면 좀 약간 어폐가 있고. 그럼 뭐냐면 전압의 변화량이 없으면 어떻게 돼? 전압의 변화량이 없으면 0이에요. 변화량이 없다라는 게 이게 0이라는 얘기잖아. 시간은 흐르고 있을 거고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전압의 변화량이 없으면 0이 돼요. 자, 전압의 변화량이 없다. 전압의 크기가 바뀌지 않는다. 그게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직류 전원을 걸어줬을 경우에는 항상 일정한 전압값을 나타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된다? 자, 델타 V 값이 0이 된다. 다시 말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아까 여기 뭐 커피시터 같은 경우에 도체판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 도체판을 가로질러서 전류가 흘러야 될 텐데, 전류가 흐르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전압이 바뀌어야 돼요. 전압이 시간에 대해서 바뀌면 도체판을 가로질러서 전류가 흘러요. 근데 DC 전압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여기 항상 일정한 전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전류가 흐를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회로를 다루는데 직류 정상 상태라는 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는 입력 전원과 뭐 이게 전압원이나 전류원이나 상관없어요. 들어가는 입력과 출력이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직류 정상 상태일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이 값이 0이 되겠죠. 그렇죠? 0이 된다는 얘기는 전류가 0이라는 얘기고, 우리가 회로에서 전류가 0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물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얘기랑 같을 거고, 그 경우에는 우리가 회로가 끊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회로를 봤는데 이 회로에 커피시터가 껴 있어요. 커피시터가 이제 껴 있다라기보다 커피시터가 연결되어 있어요. 커피시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만약에 직류 정상 상태를 우리가 가정하게 되면 커피시터는 우리가 단락 회로로 오픈 서킷으로 가정하고 풀면 돼요. 그럼 문제 해석이 되게 쉬워지죠. 자, 뭐 결론을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가 뒤에서 이제 인덕터도 다룰 거예요. 인덕터는 어떻게 되느냐? 인덕터는 단락 회로로 취급해요. 자, 우리 계속 반복할 거야. 자, 직류 정상 상태에서 자, 커피시터는 자, 오픈 서킷으로 다루고 인덕터는 숏 서킷으로 다룬다. 다시 말하면 얘는 개방, 얘는 단락. 그래서 직류 정상 상태 혹은 직류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는 커피시터와 인덕터가 특별한 기능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수동보 규정을 당연히 얘도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를 판단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항을 다루듯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수동보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놓고 접근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동보 규정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이게 전류도 방향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전류로서 취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우리 했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우리가 지금 요게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도 구할 수 있어야겠죠. 자,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가 미분 관계면 그 역의 관계, 전압을 전류가 주어졌을 때 전압을 구하는 거는 적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정의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거야. 뭐 이거는 이해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간 t까지로 잡았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고, 이거를 우리가 t0 혹은 뭐 0이라고 하는 시간에서의 값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자, t 콜 t0 혹은 t 콜 0에서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값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초기값 혹은 뭐 영어로는 이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초기값 혹은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어떤 값을 얘기하느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뭐 t0 혹은 이게 0일 수도 있어요. 특정 시점까지의 값을 얘기해요. 그러면 자, 이게 초기값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타이밍에서의 값을 알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vt0 값을 알고 있고 얘를 우리가 얘만 구하면 되는 형태로도 풀 수 있어요. 자, 적분 구간을 나눴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이 있는 거예요. t0라는 시점에서의 값을 알고 있어. 그럼 그 t0라는 값은 어떤 값을 뜻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까지에 대한 적분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t0부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간 t까지에 대한 시간을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조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이걸 적용하면 돼요. 초기값이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을 하면 되고 초기값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시점에서의 값인지 우리가 안다. 그러면 그 아는 시점까지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그러니까 뭐 주어진 값을 이용하고 나머지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겠지. 그렇지? 자, 요거 잘 기억합시다. 자,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얘랑 이렇게 하죠. 복잡하니까 지우고. 물론 이제 여기 V는 여기 있지. 요거를 못 외우면 앞으로 문제를 못 풀어요. V는 IR, 뭐 I는 R분의 V라고 하는 게 이제는 정말 익숙해져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자다가 일어나도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겠지? 근데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이 4장까지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1차 회로, 2차 회로에서 다룰 것이 뭐 전류 I, T는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잖아.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이 지금 여기 있는 이것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딱 얘만 놓고 보면은 헷갈리지 않아. 얘만 놓고 보면 헷갈리지 않아. 근데 인덕터를 가면 인덕터는 전류는 적분으로 풀어야 되고 전압은 미분으로 풀어요. 그래서 헷갈려. 어떤 경우에 적분이고 어떤 경우에 미분인지.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외워야 돼. 근데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자, 요건 일단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많긴 한데 일단 이거부터 외워놓읍시다. 커패시터는 직류 정상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개방 회로로 친다. 전류가 0인 거죠. 자, 전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압의 변화량이 없을 때 전류가 0이 된다는 거고 전압의 변화량을 따져야 된다는 것이 결국은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미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외우면 아마 조금 덜 헷갈릴 것 같아요. 뭐 어떤 방법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 방법으로 잘 기억하세요. 자, 다시 강조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면 1학기 기말고사는 한 문제도 못 풀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전류를 구하라고 예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리고 1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주어진 C값이에요. 그러니까 커패시턴스 상수값이에요. 커패시터 상수, 커패시턴스 상수를 우리가 1 마이크로페럿을 보고 자, 전압이 6 코사인 2t로 주어졌어요. 자, 6 코사인 2t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류 전원은 아니야. 직류 전원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0은 아니겠죠. 시간에 대해서 바뀔 거고. 그러면 자, 구하라는 것이 전류니까 IT는 C 곱하기 DT분의 DV로 계산하면 되고 자, V 값이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거기에 커피션 상수 1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될 거고 이거를 곱해주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얘가 우리가 6 코사인 2t를 미분했을 때의 미분값이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전류니까 단위가 당연히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예제를 같이 볼 텐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전압이 주어졌는데 여기서의 전압은 어떤 수식적으로 주어졌다라기보다는 이와 같이 어떤 그래프 형태로 주어졌는데 얘를 우리가 미분해야 되잖아요. 전류를 구하려면 전압을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로 주어져 있어도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구간을 나눠야겠지? 그래프 형태가 서로 다르니까 얘를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자, 0 이전에는 어떻게 돼? 0이야. 그래서 자, 0 이전에는 0. 0부터 a분의 1 사이에서는 자, 기울기가 a인 그런 함수가 돼요. 그래서 at라고 하는 어떤 직선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다시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는 상수함수로서 되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전류를 구하려면 시간에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간과 이 구간은 서로 상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0으로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얘인데 뭐 요거 미분하면 A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을 테니까 크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자 이때의 전류는 자 변화하지 않을 때는 0이에요. 뭐 그게 그 값이 뭐 전압값이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변화량이 없는 구간에서는 항상 값이 0이야. 변화하는 구간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차 시계 형태로서 표현된다고 하면 상수항의 형태로 나올 거고 2차 시계 형태로 표현되면 1차 시계 형태로 나올 거고 그거는 뭐 그때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합시다. 자, 지금 이렇게 뭐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이유는 자, 얘 외우라는 의미예요. i는 c 곱하기 dt분의 dv다 라는 거 반드시 외워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강조하기 위한 건데 변화량이 없는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 자, 전류가 0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전류는 이와 같은 형태예요. 지금 불연속이 생기지, 그렇지? 근데 커패시터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전압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물론 이제 미분 불가능하긴 하지만 연속성이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볼 거냐?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때 뭐 제로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뭐 t 제로의 플러스, t 제로의 마이너스라고 하는 좀 되게 애매한 형태의 시간을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t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초기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회로의 초기 상태야. 회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 회로가 언제 켜졌는지를 잘 몰라요. 주어진 회로가 있는데 언제 켜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거의 무한대로 쫓아가면 이 회로가 꺼져 있을 때가 있겠죠. 그때를 얘기해. 이거는 회로가 꺼져 있었던 그 상태를 얘기해요. 그럼 이때는 뭐 전압이든 전류든 다 0인 거예요. 그러면 t 이퀄 무한대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얘기해 봅시다. 이거는 자, 지금 현 상태의 회로가 무한히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값을 갖느냐는 거야. 이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요. 어떤 안정화된 값을 나타내는 형태를 얘기를 해요. 아까 그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인덕터와 커피시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저장된 에너지가 있고 그 저장된 에너지를 외부로 내보내게 되면 외부로 내보내게 되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그때의 이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이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점점 고갈되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익스포넨셜 함수로 지수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무한대가 가면은 0이 되겠죠. 그렇죠? 0이 수렴하기 때문에 저런 과도기적인 응답이 다 제거되고 난 후에 어떤 안정한 상태의 값을 나타내는 이거를 우리가 뭐 AC
스테디 스테이트, 뭐 DC, 스테디 스테이트, 뭐 직류 정상 상태, 교류 정상 상태라는 얘기는 저런 과도기적인 응답이 없어지고 정말 변화하지 않는, 값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 회로를 얘기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는 이해를 했다라고 치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자, 제로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혹은 t 제로의 플러스, t 제로의 마이너스라는 뭐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1의 플러스, 1의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어. 근데 어쨌든 시간의 개념에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여기 t 이퀄 0초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제로의 플러스는 어디냐면 진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조금 그냥 찰나의 순간이 더 갔을 때,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면은 0과는 차이가 있는 건데 그냥 대충 보면은 0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리고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자,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거슬러 가는 건데 정말 자세하게 보면 마찬가지로 0보다 조금 못 미치는 시간이긴 한데 그냥 대충 보면 0초라고 우겨도 뭐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이런 스위치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 스위치가 나올 거예요. 회로의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회로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커피스터와 인덕터에서 전류, 전압이 다 0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커피스터 같은 경우는 전류가 0이 될 거고 인덕터는 전압이 0이 돼. 그러면 이제 의미가 회로 해석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잖아. 회로 해석을 하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회로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를 스위치 동작을 통해서 변화를 시킬 거예요. 자, 이 스위치가 이렇게 되고 t 이퀄 0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자, t 이퀄 0일 때 이 스위치가 닫힌다는 의미야. t 이퀄 0일 때 스위치가 닫힌다는 의미야. 그러면 자, 뭐 이렇게 또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 것도 스위치로 봐요. 스위치로 보고 이렇게 되면 t 이퀄 0일 때 자, 시간이 0초일 때 스위치가 열린다라는 의미로 보면 돼요. 자, 스위치가 열린다, 닫힌다라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써져 있는 시간이 언제 열리는지 언제 닫히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면 자, 여기서 2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봅시다. 가정을 이렇게 합시다. 그냥 뭐 I 이퀄 2A야. T 이퀄 0 마이너스일 때는 얼마의 전류가 흘릴까? 그렇죠? 자, t 이퀄 0에서 회로가 열리기 때문에 0보다 조금 더 이전 시간, 그때는 회로가 당연히 닫혀 있는 거겠지. 스위치가 닫혀 있는 거겠지. 그래서 2A의 전류가 유지되고 있어. t 이퀄 0 플러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때는 회로가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흘러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아무 소재가 없어서 그렇잖아. 근데 카패시터와 인덕터는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정말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내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관성이라는 거가 물리학에서 관성이라는 게 있죠. 뉴턴의 제3법칙이 관성일 텐데 그 관성이 어떤 거냐면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잖아요.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전기적인 관성이 있어요. 커패시터는 전압에 대해서 관성이 있어요. 전압이 변화하려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러니까 전압이 변화하려고 하면 얘가 그 변화하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그거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 값을. 인덕터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냐? 인덕터는 전류에 대한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류의 값이, 외부 전류의 값이 혹은 이제 그러니까 그 인덕터를 거쳐서 흐르는 전류의 값이 변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얘가 그거를 막는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인덕터가 있고 여기 스위치가 아까 이런 식으로 있었고 지금 여기를 통해서 2A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t 이퀄 0에서 이 스위치가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자, t 이퀄 0 마이너스일 때는 스위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직류 정상,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흘른다라고 가정합시다. 흘렀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직류 정상 상태이고 전류 I는 2A다라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자, t 이퀄 0 플러스라고 하는 시간을 봅시다. 그러면 0 플러스라고 하는 시간에서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인덕터는 전류에 대한 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류에 대한 관성이 있고 물론 이 스위치가 열려서 회로의 반응이 혹은 응답이 달라져야 되지만 얘가 어찌 되었든 본인이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원래 흐르고 있던 2A의 전류와 같은 전류가 흐르도록 정말 순간적이나마 짧은 시간 동안은 유지를 해요. 그래서 전류가 2A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을 놓고 보면.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회로를 해석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초기 조건으로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초기에, 그리고 그 초기 시간이 이건 거야. 스위치가 열린, 그러니까 회로가 그 어떤 상태가 바뀐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지금 요 시간이 기준이 되는데, T0 마이너스의 값은 2A라는 거 확실하게 아는데, 그러면 그 이 스위치가 열린 직후의 값은 우리가 따로 주어지지 않으면 따로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지금 여기 어떤 전류에 대한 관성적인 성질, 전압에 대한 관성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초기 값을 구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커패시터의 입장에서는 전압이 연속성이 있어요. 어떤 회로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이 커패시터는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V0라고 하는 값을 뭐 3V다라고 알고 있다. 그러면 V0의 마이너스는 V0의 플러스는 3V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커패시터가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거 굉장히 앞으로 이제 중요하게 쓸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전압, 전류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다가올 때 요 근처 구간에서 정말 찰나의 순간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거의 같은 값이 되겠지. 이 경우에는 그냥 제로 마이너스나 제로 플러스나 전압은 0V가 되는 거고, 자, 이 경우는 다가온다고 했을 때 시간을 A분의 1의 플러스나 A분의 1의 마이너스나 그 값은 얼마? 1V가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자, 전압에 대한 커패시터의 전압에 대한 연속성으로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전류는 지금 보면은 사실 이렇게 다가오면 불연속이지. 그렇죠? 전류는 불연속이지만 전압은 커패시터만 놓고 봤을 때 전압은 연속적인 성질이 있다. 요거는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하나만 더 같이 풀어보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자, 전압에 대한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200 마이크로 패럿이 지금 커패시터 상수예요. 여기서의 전류를 구하래. 전류를 구하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그러니까 전류 IT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미분을 해서 써야 되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와 같은 회로를 우리가 그래프를 우리가 수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미분을 하려면. 자, 여기 같은 빨간색이구나. 요 그래프를 우리가 표현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1초 움직일 때 50만큼 움직였으니까 50t에 대한 거고 구간 0부터 1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요거에 대한 거 구하면 되겠죠. 1부터 3, 4의 값에서는 우리가 뭐 직선의 기울기와 뭐 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3에서 4를 구하면 이렇게 돼요. 나머지 구간에서는 다 0이기 때문에 굳이 쓰진 않았어요. 뭐 굳이 더하면 0인 경우가 있고 t가 0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 얘도 0인 거고 t가 4보다 큰 경우 이렇게 쓰겠지. 지금 이 수식이 조금 잘못된 게 어딘가 한 군데다가는 이 등호를 붙여줘야 되기는 해요. 이런 거는 그냥 실수니까 좀 봐주고.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VT가 나왔을 때 이거를 구하게 되면 자, 전류 I는 자, 200 곱하기 10-6이라는 거는 지금 200 마이크로 패럿이라는 그 커패시턴스 상수를 대입한 거고 이 위에 있는 얘를 시간에서 미분하면 상수항들은 없어지고 하나는 50, 그다음 마이너스 50, 플러스 5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어서
자, 이와 같은 전류의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도 전압은 뭐 0이라는 것을 추가하기 그리게 되면 전압은 지금 그 연속성을 가지지만 얘는 어떤 때는 10mm였다가 어떤 때는 마이너스 10mm였다가 그 다음 10mm가 되는 이와 같은 이제 어떤 계단 형태, 어떤 펄스 형태가 나오는 형태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더라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거에 이어서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에너지를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에너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겠지. 저장된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가 이제 결국은 얘네가 이제 그 외부에 또 해주는 일로서 쓰일 거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공식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심오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를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에너지로서의 W를 써요. 워크의 약자로서 WC,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WC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얘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력의 시간에 대한 적분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전력의 시간에 대한 적분,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점을 t로 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t랑 이 t랑 같은 거야.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뭐 t0 그리고 t0부터 뭐 t까지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개념적인 거니까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P타우라고 했구나. 예, 그러니까 T 대신에 타우를 썼는데 자, P타우라고 하는 인율은 우리가 자,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서 구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의 전압은 이렇다라고 치면 전류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얘 지워지고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결국 얘가 V, 그러니까 V가 되는 거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적분하게 되면 이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V가 되는 거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CV 제곱의 형태가 된다. 이렇게 된다. 요 결과만 알면 돼요. 여기서는 자 1은 2분의 1 CV 제곱이 된다. 사실 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푸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자주 쓰이진 않는데 이 정도만 알고 있읍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전압이 아까 얘기했지만 커패시터는 전압이 시간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전압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가 연속성을 갖는다고 하면 당연히 얘도 연속이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에너지도 역시나 연속성을 갖는다. 자, 밑에 예제를 하나 봅시다. 지금 WC라고 하는 에너지를 구하는 거고 자, 1페럿 커패시터가 있고 지금 자, 10V짜리 전압원이 있을 때 전압이 인가되어 있을 때 이때 에너지 2분의 1 CV 제곱인데 2분의 1에다가 커패시터 성수 1 그다음에 10V의 제곱 곱해서 구하게 되면 50줄이 된다. 에너지의 단위이기 때문에 줄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회로 해석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이런 진짜 회로가 하나 나왔어요. 자, 지금 요거는 이렇게 보면 돼. 에너지를 구하래요. 커패시터에 걸려있는 에너지를 구하는 거고 아래쪽 회로를 보는데 자, 요게 중요해요. DC 컨디션이다 라고 주어진 게 중요해요. 결국 이게 왜 주어지느냐? 그러니까 이거가 왜 중요하냐? 자, 커패시터는 직류 정상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DC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아마 이제 교재에 따라서는 뭐 직류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걸로 얘기하면 돼요. 안정된 상태로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커패시터는 직류 정상 상태인 경우에 개방 회로로 취급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회로가 주어져 있는데 직류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얘랑 어떻게 된다? 오픈된다. 그래서 여기 오픈되고 여기 오픈돼. 근데 지금 커패시터에 인가되어 있는 전압을 아니 에너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류가 가게 되면 일단 일로는 전류 안 흐르고 여기도 전류 안 흘러요. 여기서 이쪽으로 다 넘어갈 거고 일부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전류가 되겠지. 요것만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했을 때
자, 지금 여기 요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은 지금 여기 2kΩ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과 같을 거고, 지금 여기 4밀리페럿에 걸려 있는 전압은 뭐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과 같겠죠. 왜냐하면 병렬 연결이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아래쪽에 있는 이 회로를 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이 회로를 보면 지금 여기 개방되어 있고 여기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6mF짜리 있고 이런 회로가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이해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4kΩ과 2kΩ이 서로 직렬 연결이에요. 그리고 얘네와 얘는 서로 병렬 연결이야. 그래서 자, 요런 전압, 저항, 그러니까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고, 지금 6mA의 전류가 이쪽에서 여기와 여기로 나눠진다라고 했을 때 이 나눠지는 거는 서로 병렬 연결인 회로니까 저항의 역수의 비례해서 나눠지겠죠. 다시 말하면 컨덕턴스의 비례해서 나눠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전류 I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 그 전류 I는 자, 이와 같이 상대편 저항에 비례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2mA가 되고, 그러면 지금 2mA 구했으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2mA,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2mA예요. 그러면 여기 4kΩ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얼마냐? 4V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야겠죠. 지금 수동보 기준을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4kΩ의 흐른 잠깐 내가 아까 여기 4kΩ이라고 했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저항에 걸려있는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지금 2mm에다가 2kΩ 곱해서 4V, 여기도 지금 4kΩ에 2mA 곱하면 8V. 그래서 지금 8V, 4V의 값이 나와요. 그리고 이 전압 값이 여기에 8V, 여기에 4V 이렇게 걸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W는 2분의 1 CV 제곱이니까 2분의 1에 여기 지금 보면은 아까 커피스탄 상수가 2mF이었지. 자, 2mF에다가 V1의 제곱. 그래서 16mJ이 나오고 W2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분의 1 CV 제곱인데 여기서 C 값이 4mF, 그다음에 V 값이 지금 8V의 제곱. 그래서 128mJ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질문? 없으면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다시 짚어봅시다. 일단 커피시터는 자, I는 dT분의 dV로 구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전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 이거는 좀 덜 중요하긴 해. 2분의 1 CV 제곱의 형태가 된다. 세 번째, 자, 커피시터는 어떤 연속성을 갖는다? 자,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는다. 그리고 커피시터는 직류 정상 상태일 때, 커피시터는 직류 정상 상태일 때, 직류 정상 상태일 때, 직류 정상 상태일 때 개방 회로로 취급한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시간과 제로 플러스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얘기할 텐데 제로 마이너스여도 되고 제로 플러스여도 상관없고 t 플러스 t 마이너스 뭐 이거는 꼭 제로여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임의의 시간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뭐 t 제로라고 놓을 수도 있고 뭐 이 특정할 수 있는 시간이면은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플러스가 붙어 있으면 그 특정 시간보다 정말 조금 더 지나간 거고 마이너스라고 하면 그 시간보다 조금 더 전 시간인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자 K라는 그런 지금 뭐지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고 이렇게 표시하고 0, T 이퀄 0일 때 이렇게 됐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원래는 닫혀 있어요.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스위치가 지금은 열려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지만 T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긴 닫혀 있는 거야. 근데 T가 0일 때 이 스위치가 열려서 T가 0보다 클 때는 스위치가 이렇게 열려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자, 원래는 닫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문제를 풀 때 뭐가 필요하냐면 자, 이게 직류 전원이에요. 직류 전화번이지. 직류 전화번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닫혀 있는 상태에서 직류 전화번이기 때문에 얘는 개방된 거야. 그치? 자, 이거 다시 잘 봐요. 얘를 여기 지금 물론 이게 직류다 교류다라고 주어져 있지는 않아. 주어져 있지는 않은데 이걸 직류라고 합시다. 자, 이거를 우리가 직류 전화번호로 봐요. 직류 전화번호를 보고 자, 전화번호를 인가하고 회로가 지금 그러니까 t 이퀄 0보다 작을 때요. t가 0보다 작을 때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라고 봅시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얘는 직류 정상 상태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죠. 어떤 지점에서 값을 우리가 측정하더라도 그 값이 그러니까 전류와 전압의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변화하지 않고. 그걸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직류 정상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커패시터는 우리가 뭘로 취급한다? 개방된 회로로서 취급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끊어져 있는 거예요. 자, 끊어져 있어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끊어져 있지만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VC라고 하는 거는 동일해요. 그러면 지금 이 VC라고 하는 전압은 여기 R2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우리가 VR2라고 하면 이것과 같겠지. 자, T가 0보다 작을 때 VC라고 하는 거는 VR2의 값과 같다. 좀 더 정확하게 쓰면 VC의 제로 마이너스는 VR2의 제로 마이너스 값과 같다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스위치가 닫혔어. 열렸어. 열렸으면 얘에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야 되는데 스위치가 열렸으니까 전류가 끊어졌지. 그러면 이 부분은 없는 회로가 돼요. 스위치가 열렸기 때문에, 개방되었기 때문에 남는 건 어디가 남냐? 이것만 남아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커패시터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서 이 회로가 진짜 뭐 무한히는 아니지만 에너지가 고갈될 때까지는 이 회로가 동작을 해요. 물론 그 응답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로 감소해.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작하는 VC 값을 뭘로 봐야 되냐는 건데 그런 의미로서 VC의 제로 플러스가 필요해요. 초기 값이, 초기 저장된 에너지 혹은 초기 값이 필요한 거야. 그 값이 뭐랑 같냐? VC의 제로 마이너스 값과 같은 거고 이 값이 VR2의 제로 마이너스 잠깐만. 예. 제로 마이너스 값과 같다. 놓고 풀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구한 이 값이 뭐 5V다라고 하면 이 값이 V0의 플러스나 V0의 마이너스나 5V다라고 놓고 풀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 앞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요것만 한 번 더 같이 봅시다. 스위치가 닫혀 있는, 자, T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여기에 스위치가 닫혀 있기 때문에 얘가 직류 정상 상태로 가정했을 때 없는 셈 치고 나면 자, 이 회로만 남게 되는 거고, 그렇지? 스위치가 열리고 나면 지금 여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 회로만 남게 되는데 이 회로가 그래서 응답이 0이냐? 사전에 그러니까 그 T 이퀄 제로가 되기 전에 여기에 전화번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로서 이 회로가 동작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고유 응답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7장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예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방금 전에 봤던 거랑 같은 건데 지금 일단 전압값이 구체적으로 주어졌어요. 6V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6V라고 주어졌고 VC에 그러니까 T 이퀄 제로 했을까? 그게 4V라고 주어졌어. 여기가 지금 T가 0보다 작을 때는 닫혀 있는 거고, 그렇죠? 스위치가 닫혀 있는 거고,
그때에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스위치가 열리기 직전에서의 값이 4V의 에너지만큼 커피시터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자, V1과 VCT를 구하는데 자, 애프터 스위칭이에요. 스위치가 열리고 난 후에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스위치가 열리고 난 후에는 지금 여기 끊어지겠지?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VC 값은 지금 그러니까 좀 여기 애매한 게 이제 제로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그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은 거가 조금 불편하긴 하고 자, VC 값은 지금 제로 마이너스 값이 주어져 있는 거지. 그게 뭐 4V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4V야. 그러면 VC의 제로 플러스 값은 얼마일까? 전압은 연속성이 커피시터의 전압은 연속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4V의 값이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V1의 제로 값을 봅시다. 제로 마이너스 봅시다. 얘가 지금 V1이에요. 얘가 V1이고 지금 보면은 여기는 직류 정상, 그러니까 스위치가 열리기 전 얘는 직류 정상 상태니까 얘는 끊어져 있는 거고 그럼 여기는 이 4V가 결국은 여기에 걸려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커피시터와 그러니까 개방된 회로에서 측정된 값이 결국은 이 R2라고 하는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값과 같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6V의 전압이 지금 걸려 있고 얘가 4V를 쓰고 있으면 남는 거 얼마? 2V. 그래서 여기는 2V가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걸려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2V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하라고 하면 회로가 개방된 거잖아요. 얘는 회로가 개방되면 바로 어떻게 돼?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그냥 바로 0V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혹시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봅시다. 직렬 연결과 이제 병렬 연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커피시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직렬 연결. 자, 하나의 길을 거쳐가는데 모든 커피시터를 다 거쳐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직렬 연결된 커피시터. 자, 그리고 얘를 우리가 합성해서 하나의 커피시터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의 커피시터로 만들면 되는 거지. 터미널 양단을 잡았어요. 양단의 터미널이 있고 여기 VT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고 흐르고 있는 전류를 IT라고 봤을 때 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든 전압 같고 전류 같으면 우리가 터미널의 법칙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같은 회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자, 이거를 만족하는 CS 값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KVL을 쓸 수 있어요. 전압 강화, 전압 강화, 전압 강화. 얘는 전압 상승. 자, 상승된 전압 VT, 강화된 전압 V1, V2, 점점점 VN.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쓰게 되면 자, VT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놓으면 되고 각각의 커피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IT로 동일해요. 왜냐하면 직렬 연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V1T0를 따로 쓰게 되면 이 T0라는 시간에 걸려 있는 혹은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초기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뭐 이게 뭐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자, 그럼 중요한 건 얘지. T0부터 T까지의 ID 타우. 얘도 마찬가지로 T0부터 T까지의 ID 타우. 마찬가지로 T0부터 T까지의 ID 타우라고 하는 적분식이 동일해요. 요 파트가 동일하게 되어 있고 다른 건 뭐야? 앞에 붙어 있는 C분의 1, C2분의 1, C1분의 1, C2분의 1, CN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묶을 수 있는 건 묶어보자는 거예요. 전체 다 묶었을 때 결국 얘가 더해지는 부분들은 전체에 대한 초기 에너지로 계산이 되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될 거고 나머지는 이 부분은 동일한 부분이니까 묶어주고 나면
C1분의 1, C2분의 1, C3분의 1, CN분의 점점점점 CN분의 1이 되겠지. 그거를 우리가 시그마를 통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를 우리가 수식으로서 표현하면 여기 있는 요런 거, 그러니까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있는 이것과 같이 되겠죠. CS분의 1 곱하기 T0분의 T까지, 그리고 여기 초기 에너지. 자, 얘는 얘랑 같다라고 놓고, 얘도 얘랑 같다라고 놓고, 그럼 결국 뭐만 같아지면 이 두 개의 회로가 같아지느냐? 여기 있는 요 시그마에 대한 식과 CS분의 1이라고 하는 요 값이 같으면 돼요. 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저항의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그냥 단순 합으로 구했어요. 그리고 저항의 병렬 연결은 역수분의 1의 합으로서 구했지. 여기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역수의 합으로 구했지. 여기는 커패시터는 저항의 정렬 연결 형태랑 같이 계산이 돼요. 자, 결론적으로 커패시터가 정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저항의 직렬 연결 형태랑 같은 계산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냥 더하면 된다는 거야. 자, 저항 인덕터. 얘는 직렬, 병렬을 계산하는 방법이 같아요. 커패시터는 요거는 반대야. 자, 이 경우에는 직렬 연결이면 단순히 합하고 병렬 연결이면 역수의 합으로 구하고, 얘는 직렬 연결이면 역수의 합으로 구하고 병렬 연결이면 더하고. 자, 요거 헷갈리지 맙시다. 커패시터만 달라요. 저항과 인덕터는 같은 계산 형태를 가지고 커패시터는 반대의 계산 형태를 가진다. 요것만 잘 기억합시다. 여기 있는 요런 뭐 유도하는 요런 부분들은 알면 좋고 몰라도 괜찮아. 근데 결론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 정리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구할 수 있더라. 요것만 잘 외우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같이 커패시터가 두 개 있는 경우에 두 개의 커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역수의 합으로서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더라.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만 더 할 건데 병렬 연결 커패시터. 자 결론은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냥 단순 합으로서 구할 수 있다. 근데 뭐 이것만 가지고 하면 또 우리가 서운할 수 있으니 자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얘와 얘가 같아지는 조건을 구하는 거고, 지금 위쪽에 하나의 노드를 볼 수 있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i가 들어가고 i1, i2, 뭐 i3 뭐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잖아. 그러면 자 i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점점점 in을 만족하면 되는 거죠. 이게 뭐야? KCL을 쓰는 거잖아. 그래서 자 각각의 전류를 우리가 C1분의 DT분의 DV, C2분의 DT분의 DV를 놓을 수 있지. V는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다 병렬 연결이니까 동일하게 걸려 있을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하게 되면 자 지금 보면 커패시터를 다 더하고 얘로 묶어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얘를 표현하게 되면 쟤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전류 I는 동일해야 되니까 얘는 전압 같고, 그러니까 양단에 걸리는 전압도 V로 같으니까 요 항은 같은 항이 되는 거고, 앞에 붙어 있는 요 CP라는 것과 여기 있는 요 시그마가 붙어 있는 요 산술식이 같으면 이 두 개의 회로가 같은 회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 개의 커패시터를 병렬로 연결된 여러 개의 커패시터를 하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론. 자, 병렬로 연결된 커패시터는 우리가 단순 합으로서 하나의 커패시터로 합성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다시 커패시터는 그러니까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과 반대로 돼요. 그래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역수의 합으로 구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 합으로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예제가 하나 있어요. 예제를 보면 자 지금
2 마이크로패럿, 2 마이크로패럿이 서로 어떻게 돼 있어?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단순합으로 하면 되지. 플러스. 그래서 이게 4 마이크로. 여기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서로 직렬 연결이니까 3개 더하면 1 마이크로. 하나, 둘, 셋, 4개가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3분의 4 마이크로 패럿.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각각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 아래 쓰여 있는 이와 같은 식으로서 우리가 합성 컵베이스턴스 CEQ라는 것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제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지금 보면은 뭐 아까랑은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긴 한데 결국은 같아요. 자,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을 하면 돼요. 합성 저항 구할 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처음 뭘 확인해야 돼? 보는 시점이 어딘지를 확인해야 되지. 여기는 친절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지금 여기 터미널이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으면 이쪽이 외부고 이쪽이 내부잖아요. 외부에서 내부를 보는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구해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뭐가 기준이 된다 했지?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있으면 그 전화번이 있는 위치 혹은 전류원이 있는 위치가 기준이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걸 구해야 되는 거고, 자, 가장 먼 쪽부터 차례차례 줄여나가면 되죠. 자, 20 마이크로패럿과 5 마이크로패럿이, 20 마이크로패럿이 가장 멀리 있고, 얘랑 그 다음 인접해 있는 게 5 마이크로패럿인데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 직렬 연결이니까 역수의 합으로서 계산하면 4 마이크로패럿이 나와요. 자, 그러면 4 마이크로패럿과 6 마이크로패럿은 뭐예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 마이크로패럿, 6 마이크로패럿인데 얘도 지금 병렬이구나. 자, 20 마이크로패럿까지 총 3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3개는 그냥 단순 합으로 더하면 돼요. 그래서 30 마이크로패럿. 자, 30 마이크로패럿 나오고 자, 30, 60 있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30으로 줄어들게 되면 30과 60은 서로 직렬 연결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역수의 합으로서 계산하게 되면 이 전체에 그 해당하는 값이 20 마이크로 패럿이 되더라. 이해돼요? 질문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혹시 질문 있나요? 자, 뭐 강의는 오늘 원래 출석 체크도 안 하기로 했었고 강의 녹화된 거는 제가 그러니까 편집 조금만 해서 바로 게시판에 이 클래스에 올려줄게요. 자, 그리고 금요일 수업은 미리 공지한 것처럼 제가 서울 캠퍼스에 꼭 참여하라는 회의가 하나 있어서 제가 녹화된 영상을 올려줄게요. 그래서 아직 녹화하지는 않았는데 금요일 수업은 여기 인덕터부터 나가도록 할 거고 자, 다음 주 수요일 수업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실습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실습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예비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아두이노 키트를 지금 제가 과사에 맡겨 놓을게요. 그 과사에서 아두이노 키트를 그 전까지 꼭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과사 개방 시간은 제가 조교랑 얘기해서 이 클래스 게시판에 공지할게요. 그리고 이제 탁과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메디컬 공학부 과사가 어딘지 잘 모를 수 있으니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방번호도 확인하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